안녕하세요. 건강프라임 김아련입니다. 혹시 누런 콧물이 나거나 입에서 냄새가 심하고 꽉 막힌 코 때문에 고민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축농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축농증이 오래 지속되면 우선 호흡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많은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축농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축농증이라 불리는 부비동염은 부비동 내부에 염증이 생겨 화농성 액체가 고인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 부비동은 얼굴뼈 속에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인데 부비동 내부를 덮고 있는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부비동염이 발생합니다. 발병한 지 4주 이내인 부비동염을 급성 부비동염이라 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만성 부비동염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축농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코 안의 좌우 경계를 이루는 벽인 비중격이 휘게 되는 경우 비염이 발생해 축농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 부비동 점막에 비용종이 생겨 점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축농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많이 알려진 코 세척이나 콧농 배출이 축농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코와 이 부비동 사이에 보시면은 굉장히 좁은 창문으로 환기가 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건 이 창문이 더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더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우리가 방으로 비유했을 때 방 안에 있는 이 벽지가 더 두꺼워지고 곰팡이 끼고 들뜨게 되고 이렇게 안 좋은 벽지를 갖게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물로 한번 씻어낸다고 해서 벽지가 깨끗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조금 됩니다. 일시적으로. 예. 다시 흐르면 증상은 똑같아진다고 보겠죠. 예. 축농증 환자는 코에 찬 고름이 뒤로 넘어가 후비루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부비동의 염증으로 인해 안면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염증을 오래 방치하면 심한 냄새가 나거나 후각이 퇴화되면서 후각 소실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CT 촬영 등의 정확한 검사를 통해 축농증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축농증에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축농증이 주로 나타나는 특정한 연령대나 성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환자의 증가세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체 진료 인원의 5명 중 1명은 9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갑자기 기온이 변하는 환절기에 공기에 의한 자극으로 인해 축농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축농증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축농증이 만성으로 진행되면 먼저 호흡이나 수면을 방해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성 코막힘으로 인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얼굴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식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 축농증의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축농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에 손이나 발을 깨끗이 씻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급격한 온도 변화는 코의 점막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3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관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도라지나 마늘, 생강, 대추 등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축농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축농증의 치료법은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시면 약물 치료를 많이 보내드리긴 하는데요. 부은 벽지에서 흐르는 물을 갖다가 좀 이제 말리게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축농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부은 벽지가 원인입니다. 부은 점막에서 결국 원인이 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역시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갖다가
이 코에 집어넣어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 안에 있는 부은 이 점막들을 다, 물론 염증도 다 제거하고 점막들을 다 제거해드리면 건강한 점막이 다시 자라납니다. 축농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약물 치료로 효과가 크지 않아 수술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코를 성형하면서 축농증 수술도 함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프라임 김아련이었습니다.